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토종벌을 이제 분봉을 하고서 그 강군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강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토종벌의 습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강군 육성을 하는데 또 그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도봉 방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강군 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습성이나 도용 방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토종벌의 습성, 저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강군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토종벌의 생육 조건은 수명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유밀기 한참 바쁠 때는 한 50일 정도, 월동에는 한 6개월 정도 저기를 생존하죠. 그거를 이제 그 수명이 건전지 배터리와 같아서 움직일수록 수명이 단축되죠. 그죠? 그래 이제 온도, 습도가 저긴데 보통 그 유충을 키워내기 냉해를 입지 않고 키워내기 하기 위해서는 보통 34, 5도, 34.6도 이 정도 적인데 그냥 34도에서 35도 정도면 적당해요. 내부 온도가. 그래서 좀 더 더우면은 좀 온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건 벌들이 스스로 잘해요. 물을 저기 하고 그리고 그 습도는 이제 65%에서 68% 정도. 요 정도에서 생육 조건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봄이나 이럴 때는 좀 까다롭죠. 맞춰주기가. 여름엔 또 너무 더워서 산란율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유봉이 많아야 새로운 집을 많이 짓는데 유봉이 작으면 좀 그렇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이거를 좀 잘 해서 적절히 좀 이렇게 우리가 손봐줄 게 있으면은 좀 봐주는 게 좋고 또 이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 이렇게 이 벌통 앞에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같은 조건에서 벌통을 놨을 때, 이건 계량 벌통 기준입니다. 벌통을 놨을 때 벌, 바깥쪽하고 안쪽하고가 온도 차이가 그냥 벌도 안 들고 이렇게 빈통이었을 땐 약 7도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0도면은 벌통 안에는 7도 정도 저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벌이 들어있으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기준치가 그런 거니까 좀 참고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그것도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처녀왕이 했을 때 교미비행은 주로 이제 외부 온도가 한 30여 도, 20도에서 30도 이렇게 좀 쾌적한 바람이 없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혼인 비행을 나가는데 거기서 수풀하고 교미가 좀 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특히 봄 같은 경우엔 교미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예. 활동력은 하루에 40회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동거리는 여기 저기에서 벌통에서 반경이 2km 저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근데 대개 반경이 2km인데 높은 산은 잘 안 넘어가요. 만약에 한 500m 높은 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높은 산을 잘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벌이 제가 키워본 바로는 벌이 건강하고 저기가 활성도가 좋으면은 넘어갔다 오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벌을 우리 동네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산 너머에서 보다 한 열흘 정도 꽃이 늦게 피어요. 근데 이미 그쪽 산 너머에 피는 아카시아나 이런 저기 하는 밤꿀이나 이런 게
한 열흘 정도 늦게 꽃이 피는데 그쪽에 꽃이 필 때 꿀이 들어오면 벌통 옆에 가면 그 꽃 냄새가 향이 나니까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래서 토종벌과 서양종의 차이점은 뭐 체구가 뭐 토종벌을 100으로 봤을 때에 좀 더 큰 거죠. 17% 정도 더 큰 거고 체장도 0.8mm 더 길고 혀 길이도 좀 저게 그 서양벌이 더 저기 길고 소방 크기도 약 1.2mm 정도 더 커요. 소광대 넓이 그것도 약 4mm 정도가 더 그 서양종이 더 두껍고 심액은 오히려 토종벌이 더 많고 수밀량은 훨씬 더 차이가 한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하루 1일 소모량이 40% 서양종에 비해서 40% 그러면 점일량이 오히려 보면은 토종벌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분봉 작업 강제 분봉이죠. 이거는 강제 분봉을 했을 때에 연간 조수익은 훨씬 더 토종벌이 많다는 거. 그리고 강제 분봉했을 때 2장벌보다는 1장벌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교미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너무 많으면은 신앙이 나왔을 때 그 통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니네 왕 할 거야 하고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악력이 너무 벌이 세면은 장악력이 좀 뒤떨어져요. 미처 장악을 다 하기 전에 교미를 나가거나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교미하고 들어오면은 일벌들이 이거 우리 왕 아닌데 하고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섬 좀 작은 게 교미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분봉 작업 후 10일 후 왕대 정리 또 다시 10일 후 무왕권 합봉 이건 다른 여왕 저게 분봉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교육을 좀 한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예. 여기서는 지금 뭐 그런 걸 논하는 저기가 아니고 강군 육성 이런 거 생태 습성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중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여왕벌이 출범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래요. 예, 그냥 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자꾸 눈에 익히라고. 왜 그러냐면은 강제분봉에서는 이 왕대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제분봉 시킨 지가 열흘이 됐는데 그러면은 가장 자연왕대에 가까운 왕을 선별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 왕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흘이 지났는데 앞으로 3, 4일 있다가 출방할 그런 왕대이면은 쉽게 얘기해서 13일 그 정도 색깔 된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얄젤이 충분히 먹은 왕이에요. 자연왕대하고 전혀 변하고 그 차이가 없는 그런 왕대예요. 그러니까 눈에 자꾸 익히라고 제가 자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 키우기는 사용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벌을 골라야 돼. 세력이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이 있는데 그걸 평준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서로 이렇게 자꾸 보태주기도 하고 합봉도 시키고 이렇게 일하는 거를 계속 연중해 주는 게 좋아요. 벌을 깨우고 나서부터 월동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벌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벌통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는 나한테 수입이 얼마큼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꿀을 많이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분양을 포인트에 맞춰 놨다면은 벌통수가 중요한 거겠지만은 분양이 아닌 꿀을 채밀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포인트를 맞춰 놨다면은 벌통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10통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한 통 갖고 있는 사람 비교했을 때 한 통만 갖고도 제대로 키우면은 꿀을 한 말 정도 뜰 수 있는데 10통 갖고서도 꿀을 두세 대 밖에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통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벌통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이 중요한 거니까 예, 저기 하시고 관리하실 때는 아주 조용히 다루세요. 천천히 이 쿵쾅거리지 말고 양봉만 쿵쾅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합봉도 잘 돼. 합봉도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뭐 그 합봉제니 뭐 신문지 합봉이니 뭐 무슨 합봉이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사무실 갖다 붙이면 돼요. 예. 싸울 때는 왕이 있는 걸 갖다 붙이면 서로 싸워요. 왕이 없는 무왕군인 걸 갖다 저기 하든가 아니면은 벌 고르기 할 때에도 이 세력이 약한 쪽에다 강한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밀려요. 그러니까 강한 게 있는데다 약한 걸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잘 받아. 예, 그러니까 충격을 주지 말고 이렇게 저래 하면은 합봉도 잘 되고 보태주기도 잘하고 고르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되도록 이 오후 시간대에 본통이 못 들어가게 저기 이렇게 물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합봉 저기를 하시면 돼요. 합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봉 작업 후 강군 육성을 하려면은 분봉 후에 20일이 지나면은 강제 분봉 그러니까 4월 1일 날 했어. 그러면 4월 21일이나 22일 날 벌통 저기가 되면 교미가 끝났어. 산란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쐐기판이 없어요. 그럼 잠깐 도망가.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를 해줘야 돼. 기존 왕이 산란하고 있는 저기에서 한 장을 슬쩍 빼갖고 툭 털고 갖고 와서 끼워주고 거기 있는 통은 다시 저기 있던 거는 툭 털어내고서 벌 털고서 본래 왕이 있던데 이제 빈 소벌 갖다 넣어주는 거죠. 예. 충판도 다 터져나오고 그런 거, 봉판 다 터지고 그런 거, 먹이도 조금밖에 없는 걸 그쪽으로 넣어주고 바꿔치기를 해주는 그런 저기가 좋아요. 예, 이 그림 보면, 좌측 그림 보면 있죠? 예, 분봉대 소비 한 매 갖고 했어요. 그럼 밑에 그림 보면은, 저기 한 장 빼가지고 이렇게 증소를 해주던가 바꿔치기, 이렇게 교체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강한 곳에서 빼가지고 한 저기 속을 하나 빼서 이렇게 해주면, 봉판이나 충판이 있으면은 신앙도 산란을 빨리 해요, 더.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이렇게 슬쩍 하나 해주는 게 아주 세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설통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량통에서 이제 저기 대박통에서 미니 소초를 갖고 할 때는 가능해요, 이게. 예, 그리고 사양은 저녁에 저기 하세요. 낮에는 아무래도 도봉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화분똥 꼭 넣어주고요. 예. 바꿔치기를 저기를 해주면은 신앙 때에 잘못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미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봉할 때 소비 한 장 빼서 이렇게 한 거에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 저기도 봉충판 있던 것도 다 이제 일벌로 다 빠져나오고 빈 공간이 되거든요. 먹이도 얼마 없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빨리 교체를 해주면은 바꿔치기를 해주면은 도망도 안 가. 토종벌은 원래 새끼 두고 도망 안 가요. 예. 질병이나 개미 뭐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도망갈까? 그 전엔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저기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0일이면은 분봉 강제 분봉하고 한 50일이면 3회벌 정도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보태주기 할 때 이 그림이 이렇게 제가 일부러 넣은 건데, 예, 한 장을 빼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태주기, 예, 그림 화살표 따라가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 봉판이 있고 기존 봉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딴 데서 한 장 슬쩍 빼다가 이렇게 왕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저기 빼와야 돼요. 왕이 있으면 싸워요.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직접 여기 그러면 직접 이렇게 보태줬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소주나 이런 거 분무게 좀 이렇게 담아다가 푹푹 뿌려주고서는 예비 소초라고 쓰여 있는 그림 있죠. 그림 하단에 보면 그 자리에다 보태주기판을 거기다 넣었다가 목사행기 뒤로다가 넣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합쳐주면 돼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안 싸워요. 괜찮아요. 합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기에서
유봉이 새끼벌이죠. 그러니까 출방한 지 한 열흘 미만 된 벌을 그거 갖고 보태주기라면 잘 안 싸워.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 유봉을 가리냐 하면은, 우측 상단에 저렇게 서벌 하나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볍게 툭 털어요. 벌통 위에다가. 툭 털으면은 유봉은 잘 안 떨어져. 근데 외역봉들은 잘 떨어져. 툭 털으면 저기에서 한 7, 80%는 떨어지고, 2, 30%만 남아요. 그건 다 유봉이에요. 그럼 유봉은 잘 안 싸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서 대신에 저게 봉판 저기가 터져 나올 벌이 많은 거를 선택해서 해주면 이쪽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금방 세력이 훅 늘어나요. 예, 그렇게 보태주셔도 돼요. 그래서 세력을 빨리 키우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압축하기, 자꾸 이제 압축 보태주기, 자꾸 이거를 논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되게 처음 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망설이지 말고 해보면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압축을 많이 해야 돼요. 압축을 많이 해서 이 세력을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는 몇 장, 두세 장 벌에서는 자꾸 압축 하다 보면은 막 네 장 벌이 넘어서게 되면은 잘 늘어나요. 그때부터는 훅훅 늘어나요. 세력이 강해지니까 막 소초를 막 두 장씩 넣어줘도 집도 잘 짓고 잘해요. 그러니까 압축을 그렇게 망설이지 마세요. 어느 시점만 되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하세요. 압축을 하면은 질병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도봉도 안 당하고, 어떤 양봉도 도봉 감히 도봉 칠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압축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낭충봉화도 전혀 겁날 거 없어요. 예. 이 낭충봉화 기미가 보이면 압축을 그냥 강하게 해버리던가 보태주기를 해가지고 이 강하게 붙여버리면은 그런 게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태주기도 중요하고 여러 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각이나 환태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약한 거 노출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압축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세요. 그럼 좋아요. 예. 강군육선 또 강군육선이죠, 그죠? 그거 이제 보태주기나 이거 해주는 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소를 해야 되잖아. 이거 증소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좌측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소초, 증소, 봉판 이렇게 두 개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소초를 넣어주죠. 대신에 기존 봉판 두 개가 가운데 있는 거는 아주 강하게 벌이 팍팍하게 붙은 거예요. 어떤 벌이냐면은 이런 벌. 이 역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벌이 저렇게 꽉꽉하게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걸 두 장 벌로다가 돼 있을 때, 저기 우측 그림 보면은 소초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양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닿는 면, 가운데 기존 봉판에 닿는 면은 2, 3mm면 거의 짓고 산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아주 굉장히 빨리 지어요. 벌만 저기 하면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압축이 그 정도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군 육성하는 데서 압축, 보태주기, 벌 고르기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빨리 저기를 강군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소비 넣어주는 거죠. 증소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데, 앞전에서 이 좌측 그림을 하단 좌측 그림 보면은 소초를 이렇게 증소를 두 장을 해줬죠. 그죠? 양쪽으로다가. 예. 여기 이제 두 장벌이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약군일 때에는 저렇게 소초를 한 장벌이 꽉 차 있을 때에는 저렇게 소초를 한 장만 넣어주는 거예요. 예.
벌이 이렇게 목사인기 뒤로 벌이 쭉 넘어왔을 때 한 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목사인기 뒤에 벌이 이 한 오큼 이상 이렇게 넘어와 있다고요. 그런 걸 저기 소초를 넣어주면 벌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 가지고 막 이 조소를 잘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이 훅훅 늘어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차고 넘칠 때 급할 거 없어요. 벌이 뭐 약간 좀 세다 싶은데 그 소초를 넣어주면 벌이 흩어져 가지고 그 세력이 잘 안 늘어나요. 차고 넘칠 때까지 한 2분 정도만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지금 가운데 그림 보면은 벌이 이렇게 있는 거를 한 장 넣어줬잖아. 그죠? 차고 넘칠 때 기다렸다가 또 다시 하면 이렇게 2장씩 좌측 그림 마냥 2장씩 저기 소초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되니까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 위치 바꿔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비를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주냐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기존 봉판이 소초가 있는 섭이 있는 닿는 면은 1번 밑에 쪽하고 2번 위쪽은 빨리 조소를 해서 저기 돼요. 그러면 벌이 1번 위쪽이나 2번 아래쪽 같은 경우에 벌이 잘 안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우선 그쪽에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짓고 산란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가운데 그림 마냥 위치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위치를 바꿔주면 기존 봉판이 닿는 면이 틀려지잖아. 그죠? 반대쪽이 되잖아. 그걸 1번을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지 말고 위치만 바꿔줘 버려도 닿는 면이 틀려지잖아. 그죠? 그럼 조소를 또 빨리 해요. 굉장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기존 저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봉판이 하나인 경우 이렇게 1번 이제 소초를 넣어줬을 때는 빨간 저기하고 이렇게 서로 위치를 좌우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닿는 면이 기존 봉판에 닿는 면을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벌이 뒤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벌을 덜 움직이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죠? 예, 수명에 저기 관계가 되는 거니까 벌이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은 벌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벌이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유리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알고서 위치를 미리미리 이렇게 알고서 대처를 해주면은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남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빨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문제가 있어요. 벌 하루 수명. 제가 항상 썸메일에 보면은 뭐 하루만 더 살고 1m 더 멀리 날게 하자.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3만 마리가 하루 더 살면 3만 일이잖아. 그죠? 3만 일이면 굉장한 거죠. 내 벌은 약 10년을 더 사는 건데, 내 벌통 하나에는. 10년을 살고 있는 벌을 내가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요. 10년 동안 사는 수명이 가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무시 못할 적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도독벌, 도봉이라고 그러죠, 이거. 도봉이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양봉이 토봉 이제 도봉 치고 있는 걸 제 볼통 저기 하는 걸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도봉 치고 있는 거를 아주 신바람 났죠, 양봉들이. 신나게 그냥 와서 막 도봉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이제 제가 촬영을 한 건데, 그 발생 요인은 무왕군이거나 처녀왕일 때 도봉 발생률이 심해요. 무왕군이면은 이 일벌들은 왕을 키워내는데 모든 걸 주력하고 있기, 그게 포인트를 맞춰놨기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미련이 부족한 시기, 무밀기 때, 그리고 벌통 주변이나 봉장, 당액이나 꿀, 이런 설탕물 이런 걸 흘릴 경우에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많이 대들어. 그리고 약군일 경우, 그리고 약군인데도
약군이라고 한 장벌이라고 해서 도봉당하나 그러진 않아요. 충분히 밀착만 되어 있으면, 벌만 착복만 잘 되어 있으면 도봉은 안 당하는데, 쓸데없이 그걸 한 장벌을 갖다 소초를 하나 더 넣어줘가지고 빨리 키워볼 요량으로다가 벌을 흩어놓으면 도봉당해요. 그러니까 밀착만 잘 되면은 빡빡하게 벌만 붙어 있으면 절대 도봉당하지 않아요.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리고 먹이 이제 공급이 그 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뚜껑을 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단내가 나니까 그 양봉이 그렇게 한 마리 들어가면 그놈이 그거를 꿀을 훔쳐먹고서 이제 몰래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난 후에 지편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검할 때도 좀 주의해야 돼요. 벌이 이런 아침에 일찍 내검을 하고 10시 넘으면 내검을 하지 마세요. 벌뚜껑을 열지 말라는 얘기죠. 도봉의 위험이 높으니까. 그리고 양봉이 먼저 저렇게 쳐들어가면 여왕을 먼저 공격해 죽여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막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막을 건가? 막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발생 요인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주의하면 되겠죠. 그죠? 발생 요인은 그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무왕군이나 분봉 작업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무왕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여왕도 저기 되는 거고, 그리고 미련이 부족한 무밀기에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외되지만 뭐를 흘린다거나 약군 밀착이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내검할 때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벌통 뚜껑을 연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만 되는 거고, 부득이 도봉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막을 건가? 간단해요. 막는 방법은. 어떻게 막느냐 하면은 토종벌하고 양봉하고는 최고의 차이가 있어요. 양봉이 크고 토종벌이 작아요. 근데 며칠 전에 날이 따뜻할 때 보니까 우리 저기가 봉장이 토종벌 1봉장은 양봉 봉장하고 한 3, 4m 떨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토종벌이 가서 양봉 도봉 치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토종벌은 추위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양봉은 잘 안 움직이는데 토종벌은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이른 봄이나 늦은 그러니까 늦은 가을 같은 때에는 토종벌이 양봉 도봉을 치고 있어요. 양봉 꿀을 뺏어놓은 거죠. 근데 5월 달에서부터 9월 이 말경까지는 양봉이 토봉한테 덤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소문으로 막으면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검하는 시간이라든가 설탕물이라든가 꿀 이런 거 흘리지 말고 이런 건 주의하면 되잖아. 그죠? 설탕물을 쏟았다든가 꿀을 했던 물로 빨리 씻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도봉을 당해서 무왕분이거나 이런 여건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토종벌하고 양봉하고의 최고 차이가 나니까 그 최고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아래 위로 조절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문이 요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 기준 소문 조절 막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나 깎았죠. 그죠? 그리고 파란 여기 보면 파란 선을 그어놨죠. 그렇게 파란 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기준 표시예요. 그러고서 우측 그림을 보면은 막대기를 소문에다 끼웠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 저 파란 선 있는 데까지 싹 끼우는 거예요. 그 소문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걸 기준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처음에 저걸 하나 깎아가지고 소문을 이렇게 내려. 그래가지고 토종벌에 겨우 들락거릴 정도로 그거를 만들어 하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은 세력이 약할 때 분봉 작업을 해놓거나 이랬을 때 무왕분이거나 이럴 때는 저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맞춰.
그 기준점을 하나 딱 정해놓고 모든 볼통을 거기에 딱 그 대고서 이게 내리 누르면은 아래 위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딱 해. 근데 시중에는 뭐 토종벌 그 이 도봉 이 한다고 해서 구멍이 이렇게 수뒤 뚫려 있는 거 그런 거 저기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봤는데 양봉이 학습 능력 빨라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는 다 100%못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저런 걸 해가지고 딱 대고서 팍 눌러버려요, 그냥. 아주 제일 쉬워요. 그러면은 양봉만 못 들어가고 이제 저기 수폴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폴은 그 체구가 크니까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어차피 교미 다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필요 없어요, 수폴. 그런 거니까 그냥 그 하고 그리고 수폴은 그 강군에서 수폴이 출방한 놈이 아주 강하고 크게 좋아요. 그러니까 강군의 소문을 이제 좀 크게 늘어나도 양봉한테 도봉당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온 놈하고 교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교미 저기는 뭐 수폴 없어 교미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맞춰 놓으면 아주 제일 쉬워요, 저게. 그리고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토종벌끼리 도봉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똑같은 조건이 됐으니까 그건 못 막아. 저거 조절기 갖고는 못 막아요. 근데 그럼 어떡하느냐? 한 1km 정도 멀리 띄워놓는 거예요, 그냥. 저는 봉장을 세 군데를 하니까 멀리 그냥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 갖다 넣으면은 문제도 없어요.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양봉이 도봉을 쳤어. 예? 양봉이 이렇게 이거만 양봉이 이렇게 도봉을 치고 있어요. 근데 쿵 막아가지고 그거를 이봉장으로 한 2km 떨어져 있는 이봉장으로 후딱 갖다 옮겨놓고 소문을 열어주면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양봉이 거기 같이 붙어 살아. 거기서 같이 살아.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토종벌이 세력이 약해. 그땐 통이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 4통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분의 통이 없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세력을 좀 보태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 했는데 양봉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양봉에 있는 이 섭을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다 벌을 다 제거해내고서 그거 봉판을 갖다 넣어줬어요, 토종벌에다가. 그랬는데 거기서 터져 나온 양봉이 거기부터 살아요. 거기 붙어서 살아 그냥. 그래서 세력이 훅 늘어나 있는 거죠. 세력이 훅 늘어나 있으니까 거기서 출방한 놈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저길 자기 동료로 아는 거죠.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전투개미가 있어요. 아주 전쟁만 하는 놈 개미가 있어. 남거 뺏어오는 놈. 그런 놈들이 있어. 아르름쳐와. 아르름쳐와 가지고 저기라 노예로 부려먹어. 제가 그거를 텔레비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얘네도 그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같이 붙어 살아요. 괜찮아요. 한 번 정도 써먹을 수 있어요. 세력 보태주기 하는 데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봉 막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하면 돼요. 저는 뭐 도봉 그렇게 걱정 안 해요. 1년에 한 두세 통 정도 도봉은 당해요. 도봉은 양봉한테 당하긴 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봉장이죠. 한 4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저기 하는 건데, 우리 선배 하나는 내 벌이 분봉 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양봉 빈통에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양봉 빈통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쫙 놓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와서 한번 봐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같이 거기서 잘 살더라고요. 꿀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냥. 예. 그런 거니까 세력이 얼마큼 강하냐가 문제인 거지 도봉 당하는 건 밀착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도봉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하셔도 돼요. 예, 요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저기 하면은 그 도봉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웃 간에 갈등도 없어요. 나 있는 곳에는 양봉이 제가 한 150통에서 200통 정도 이렇게 저기가 그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배도 저한테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한 150통 하고 있고 또 조그맣게 하는 저기도 한 도가구 더 있는데 보통 저기 하면 한 450에서 500통 정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 서로 뭐 그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서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뭐 도봉 그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강군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채밀 많이 하시고 수입 그 농가 소득 많이 올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